개념원리로 강의했던 영상이 있는데 요게 지금 개념원리 새로운 버전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뀐 버전이라서 요게 지금 뒤에 배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개념원리라는 의미인데요. 요걸로 강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자, 경우의 수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사건과 경우의 수인데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읽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다루던 거랑 똑같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면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상 그 사건을 전체를 볼 거냐, 그러진 않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라고 부를 건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그 결과가 2 또는 4 또는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사건을 관심 있는 사건이라고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몇 가지다라고 세주는 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는요, 아래쪽 메모할게요. 빠뜨리면 안 되겠고요, 중복해서 세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거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해오던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거든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세보면 1, 3, 5가 있으니까 세 가지다라고 세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래쪽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경우의 수 세는 거를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하나 세는 방법으로 가야 돼. 그 하나하나 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수형도. 여기서 수형도는 이게 한자어인데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수형도라고 해요.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그래서 아래쪽처럼 A를 적고 그다음 B 적고 C 적든지, A를 적고 C 적고 B 적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적어보는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서 쓰기 위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형태로 써볼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순서쌍으로 표현하더라. 순서쌍은요, 이게 좌표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숫자를 나열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그냥 표로도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3번 던졌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눈, 두 번째 나오는 눈, 세 번째 나오는 눈을 각각 A, B, C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의 경우는 몇 가지겠니?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요, 첫 번째 눈이 1이 나오면요, 두 번째 눈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눈도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쭉 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1부터 6까지다, 여기도 1부터 6까지다, 이런 식으로 표로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일일이 세는 방법은 가능하면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는 방법이야.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건데, 사실상 이 법칙은 좀 거창하고, 말이 좀 거창하고, 동시에 일어나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냐, 요거에 따라 우리의 경우의 수를 산출할 거거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짝수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이런 사건들인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걸 잘 기억하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집합 배우고 왔으니까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교집합이라고 하긴 하거든. 근데 얘가 순서상 1학기에 있기 때문에 집합 안 배운 상태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경우의 수를 세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야 될까? 한번 볼게요.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대요. 여기서 또는은 or의 개념이죠, 그죠? or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되는데 지금은 A와 B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진 않는데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예를 든 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와 그걸 A라고 할게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얘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짝수, 홀수 동시에 나올 수 있니? 그게 없잖아, 그치?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하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짝수 몇 개 나오지? 3개 나오지? 홀수 몇 개 나오지? 3개 나오지? 그러면 이거 다 세면 6개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써요? 3 더하기 3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는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각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출해 놓을 거는 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자, 그러면 아래쪽 잠깐 참고라고 적혀있는데 보고 갈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얘네들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M 더하기 N 이렇게 할 건데 항상 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냐? 그렇진 않아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L만큼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집합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요만큼이 A 사건이 일어나는 애들을 모아놨어. 조금 전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B 사건이 일어나긴 하는데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B가 여기 있는 B 사건이 얘랑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A에도 들어있는 거고 B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생각해봐. A 사건과 B 사건을 더해버리면 빨간색은 2번 더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됐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빗금 칠한 부분은 한 번은 빼줘야 한 번씩 세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A의 경우의 수 M, N의 경우의 수 N, 이게 끝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으면 그만큼을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씩만 세게 된다. 중복되지 않게 세더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긴 했지만 집합의 개념보다는 그림으로서 그냥 해석해 주면 좋겠어요. 자, 아래쪽 예제 한번 봅시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한 개 공을 꺼낸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물론 4의 배수, 7의 배수를 구하겠지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4의 배수가 일어나고 7의 배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일어날 수도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4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요, 7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은찬아,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니? 그렇지, 5개가 있죠. 일일이 세도 되지만 쌤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부터 20에서 제일 큰 숫자를 4로 나눠서 정수 몫을 가져오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4 곱하기 5가 20이니까 얘는 5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 그러면 A는 5가 되는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5가지. 괜찮죠? 세훈아, 7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B개라고 해볼게요. B는 얼마겠니? 2개. 그냥 세도 되겠죠. 7, 14 또는요 20을 7로 나눴을 때 몫이 2잖아, 그치? 그래서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훈아 질문. 지금 1부터 20까지 있는데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숫자가 있니? 없죠. 그럼 사실 1부터 20까지에서는 없는데 이거 그냥 다 모든 자연수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 4의 배수가 일어나면서 7의 배수가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누구의 배수를 보는 거랑 같아? 4와 7의 최소 공배수인 28의 배수를 보는 거와 같아. 근데 지금은 1부터 20까지만 보니까 28인 숫자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거야. 없는 거지, 그지? 동시에 일어날 때는 없더라.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두 번째 가봅시다. 이번에도 소수 또는 짝수 또는으로 연결했는데요. 소수가 일어난다는 사건과 짝수가 나온다는 사건에 또는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A,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정도로 볼게요. 자, 소수의 정의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요거를 많이 놓치더라고요. 소수라는 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거 또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그런 숫자들을 소수라고 해요. 또는 뭐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수가 1 자신 이렇게 해서 2개만 있는 숫자를 소수라고 표현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A 사건으로 될 수 있는 1부터 20 사이의 자연수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기는 집합 표현하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라고 써준 거는 이걸 많이 해석을 1부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2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열 한번 해보자. 누가 있니? 지원아? 소수 2, 또 3, 또 5, 또 7, 11, 13, 7,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썼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 그러면 되게 많네, 그지? 몇 개니 이거? 8개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온다 B라고 해볼게요. B인데 결과만 먼저 적어놓고 보면 그 경우의 수를 B라고 할 때 괜찮아. 짝수 몇 개니? 10개. 그렇죠. 총 20개 중에 반반이겠죠. 10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또는 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할 거냐, 더 하고 끝낼 거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있나요? 여기서 뭐 있니? 2라는 짝수 녀석이 하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A와 B가 밑에 쓸게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2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C라고 한다 그러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경우의 수를 셀 때 각각 또는이라고 연결했으니까 각각을 더하되 겹치는 부분을 한 번은 뺀다. 겹치는 게 하나니까 한 개를 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7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했으니까 풀이는 됐고요. 자, 곱의 법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방금 합의 법칙을 했습니다.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곱의 법칙은 그 반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곱한다라는 게 결론이야. 한번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으로 정해져 있고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일 때 여기서 이 의미를 잘 봐. 그 각각에 대해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인데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경우 어떤 번호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경우도 번호가 있을 거고, n번이라고 했으니 m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n번째 일어나는 번호도 am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연결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가 뭔가가 나왔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그럼 여기는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n가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A2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어때? 이만큼의 1부터 n까지 또 붙는다는 얘기야. 여기도 n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도 a n번째 숫자도 1부터 n까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n가지가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몇 가지겠니? 1부터 n이 n번 나오는 거지, 그치? 총 경우의 수를 세면 이 녀석을 앞에 있는 n가지에다가 각각이 n가지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 그게 동시에 일어날 때 그렇더라. 다시 동시에 일어난 데는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동시라는 말은 밑에다가 또 한번 표현할게요. 별표 하나 달아두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는 and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화살표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무엇 이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 이게 아까는 또는 or의 의미였는데 이거는 and의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옆에 동시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동시라고 하지만 의미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도 동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따라서 연이어, 잇따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선생님은 연속적일 때도 라고 얘기를 할게요. 연속적일 때도 우리는 동시에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연속적인 게 도대체 뭔데? 이게 뭐냐면 나의 관심이 끝날 때까지. 아까 관심 있는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나의 관심이, 그 관심 있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나오는 사건을 모두 연속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처럼 곱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동시에 일어날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제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답니다.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표를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다가 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2번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고요. 첫 번째 나오는 눈을 A, 두 번째 나오는 눈을 B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일일이 나열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첫 번째 주사위라고 했던 눈을 A라고 했는데 그때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그럼 짝수는 2, 4, 6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에다가 2 한번 써보고요, 4 한번 써보고요, 6 한번 써보고요.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다 썼습니다. 자, 두 번째를 우리가 B라고 했는데 그때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6의 약수는 일단 나열을 먼저 해보면 1, 2, 3, 6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표로 그렸는데 아까 수형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수형도까지 한번 표현해보면 첫 번째 주사위에 2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에 1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사위에 2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 2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3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6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그렸던 거는 이런 가지들의 모양을 그리기가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표를 그릴 때의 의미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하겠어 라는 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끝났죠. 첫 번째가 2가 나왔을 때 두 번째 6의 약수가 나오는 거는 1부터 6까지니까 4개가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죠. 그럼 짝꿍이 어떻게 돼요? 2, 1, 2, 2, 2, 3, 2, 6 이렇게 짝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간결하게 이제 첫 번째 던진 눈이 4라는 짝수가 나왔을 때 그거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결국은 6의 약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1, 2, 3, 6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 4가지야.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어요. 그럼 그거를 나열해보세요 라고 하면 4, 1 한 세트, 4, 2 한 세트, 4, 3 한 세트, 4, 6 한 세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얘도 이제 4가지가 붙을 건데 가만히 보면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혼자 봤을 때 될 수 있는 경우가 1, 2, 3, 6 4가지였단 말이야. 짠. 그럼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곱했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을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던진 거 이어서 두 번째도 던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우의 수를 곱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2가지가 존재합니다. 곱의 법칙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거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쌤이랑은 쭉 넘어가서 예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235페이지라고 적혀있는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요 질문하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한 장을 뽑는답니다. 은찬이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각각 구해서 더 할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녀석이 있으면 그만큼은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지? 자, 바로 가볼까요? 좀 간결하게 가볼게요. 괜찮아, 한번 대답해봐. 12의 배수 몇 개야? 몇 개? 8개. 좋아요. 8개. 어떻게 구했냐면 100 나누기 12에서 정수 몫을 가져왔습니다. 13의 배수 몇 개야? 7개. 좋아요.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가 있나요? 없죠. 지금 13은 소수고요. 그래서 12와 13의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100을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겹치는 건 없어. 왜? 우리 100가지 숫자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한다? 더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게 없다는 걸 꼭 보셔야 돼요. 자, 세훈아, 두 번째 한번 해볼까? 2의 배수와 5의 배수인데 역시나 또는으로 연결했습니다. 2의 배수 몇 개인가요? 50개. 좋아요. 5의 배수 몇 개인가요? 20개. 잘 구했어요. 그럼 70개가 답인가요? 아니요. 2와 5의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10의 배수들은 몇 개인가요?를 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적을게요. 10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10개가 되겠죠. 100 나누기 20 하면 10개니까.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의 배수와 또는이니까 5의 배수를 더하고 2의 배수 50개 중에 10개가 10의 배수인 거예요. 맞죠? 또 5의 배수 20개 중에 10개가 10의 배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버리면 양쪽에서 10, 10을 다 더한 거니까 한 번만 세기 위해서 한 번은 빼준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혜윤이 한번 보자.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 100과 서로소여야 한대요. 서로소의 의미부터 한번 파악해볼까? 서로소. 공약수가 없어?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 그렇지. 1뿐인 거. 인 두 숫자 또는 세 숫자를 얘기합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100과 서로소인 수 두 숫자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소가 되려면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니까 100을
해석을 먼저 해봐야겠죠. 뭐부터 해보면 좋겠어요? 100을 소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보자.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 옆에다 할게요. 100이라는 녀석은요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2가 2번, 5가 2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소인수라고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 100은 2도 가지고 있고 5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의 배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5의 배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세주면 되겠죠. 그럼 일일이 셀래? 쉽지 않지, 그지? 일일이 센다는 얘기는 뭐예요? 1, 2 빼고 3, 4 빼고 5 빼고 6 빼고 7 이렇게 셀 거잖아. 그럼 일일이 셀 수 있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와, 우리 2번에 뭘 구해놨어요? 방금 우리가 제외해야 되는 애들을 구해놨단 말이에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는 걸. 혜연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네, 전체에서 2번을 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2번에서 구해놨으니까 전체 1부터 100까지라는 숫자 100가지 경우에서 2번에서 나온 결과 그러면 이번엔 60을 제외하면 40개의 숫자가 100과 서로 소인 숫자가 되더라. 첫 번째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더한다라는 합의 법칙을 잠깐 봤고요. 합의 법칙 할 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라는 조건은 잘 챙겨 주셔야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는 일일이 세는 방법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잘 봐. 어느 하나를 정하고 시작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x가 1일 때 y는 얼마고 z는 얼마고 이렇게 정할 건데 그 정하는 기준을 잡을 때요. 가만히 보면 변경을 계속 할 거잖아, 숫자들을. 변경을 했을 때 크게 바뀌는 애를 먼저 잡아주는 게 경우를 덜 세게 돼요. 시행착오를 덜 겪거든요. 그럼 여기는 누구냐면 z라는 애를 우리가 컨트롤 한다 그러면 z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넣게 되면 그것에 3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가지 쓰지 않고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팁은요, 개수가 큰 게 곱해져 있는 걸 먼저 해석한다입니다. 알겠죠? 개수가 큰 거. 그래서 선생님은 표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도 표 한번 그려보세요. Z를 먼저 컨트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문자가 X랑 Y인데 Y의 개수가 또 크니까 Y를 컨트롤하고 X를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 배열이 곧 위에서 말하는 순서상, 순서만 바뀌어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순서상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Z1 한번 넣어볼게요. Z1 넣으면 계산상의 X 더하기 2Y는 8 이렇게 되겠죠. 조그맣게 적어 볼게요. Z에다가 1 넣으면 X 더하기 2Y는 8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Y를 결정하면 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인 1을 넣어 봅시다. 1 넣으면 얼마가 되죠? X 더하기 2가 8이니까 X는 6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근데 사실 x 더하기 2y는 8에서 y를 정해버리면 x는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왜? 더해서 8이 되어야 하니까. 자, 그러면 z는 1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번에는 y를 변화시켜 봅시다. y는 2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4가 8이니까 x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채워가는 겁니다. z는 아직 1이고 이번에는 y를 3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연수니까. 그러면 x는 2가 되겠죠. z는 그대로 두고 y를 4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0이 되는데 이 줄은 못 써먹죠. 그죠? 왜? x, y, z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y 컨트롤이 끝난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다시 z 컨트롤을 바꿔야겠죠. 어디로?
하나를 올려서 그럼 z가 2로 올라가 봅시다. 그럼 여기 또 써볼게요. z가 2면 x 더하기 2y 더하기 6이 11이니까 x 더하기 2y는 5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쓸게요. x 더하기 2y는 5를 만족하는 y와 x 또 적어봅시다. 자, y가 1이 되면 x는 3이고요. z가 2일 때 y가 2가 되면 x는 1이고요. 만약에 y가 3이 되면 x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더 적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y 컨트롤이 끝났으니까 z로 돌아와서 z에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z에다가 3 집어넣어 보면 9니까 x 더하기 2y는 2가 되어야겠죠. x 더하기 2y는 2가 되어야 하는데 y에다가 제일 작은 자연수인 1을 넣는 순간 x는 0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역시나 만족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는 더 이상 세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여기 적어놓은 녀석들이고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일일이 세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다음 넘어가 보자. 짜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10의 자리는 홀수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래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두 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이런 자릿수를 얘기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공식에 적용할 때 이거는 할 거예요. 두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마련해 둘게요. 자,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가 들어가야 한답니다. 홀수를 나열해 봐도 되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홀수들이니까 뭐겠어?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자리는 못 들어가겠죠.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 1, 3, 5, 7, 9, 5가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잘 볼게요. 관심 있는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두 자리를 만드는 게 관심이거든. 그렇다면 10의 자리에 홀수 하나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아직 관심 사건이 안 끝났어. 1의 자리를 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일어나면서 연속적으로 1의 자리도 일어나야 돼. 또는 10의 자리 채우면서 1의 자리도 동시에 채워야 돼.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소수 중 한 자리 숫자 중에 소수는 2부터 시작한다고 했어. 그치? 그럼 누가 있어? 2, 3 아까 나열했던 거 5 7 끝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몇 가지니? 4가지 이렇게 되겠죠. 짠. 그래서 선생님 묻는 거는 뭐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정하는 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인데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네 둘은 곱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괜찮죠? 네, 앞으로 자릿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겠어요.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약수의 개수 한번 봅시다. 요거 하기 전에 아래쪽 요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설명을 잠깐 해 드릴게요. 지금 적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자연수 n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소인수 분해 해봤더니 P의 A제곱, Q의 B제곱, R의 C제곱이라고 해서 PQR은 소인수라고 불렀던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2, 3, 5, 7 이런 애들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3개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서 2개짜리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n이라는 숫자가요 소인수 분해를 해봤더니 p의 알파 제곱 여기 있는 거 알파노 a 이렇게 갈게요. 그냥 a 위에 있는 걸 똑같이 갈게. p의 a 제곱과 곱하기 q의 b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더래. 소인수 분해가 되더래. 그랬을 때 n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약수라는 거는 아까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들이었어요. 그죠?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숫자들로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가로로는 P를 쓸 수 있는 거, 세로로는 Q를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1 곱하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1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가 지금 A제곱이면 P가 A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P를 1개 쓸 수도 있고 P를 2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P를 A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세훈아, 그러면 여기는 P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니? A개. 1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P를 안 쓴다라는 녀석이잖아요, 그치? 저것까지 하나를 세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A 플러스 1이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만큼의 P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로에는 Q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써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Q를 안 쓴다는 의미 1, 그 다음에 Q를 1번, Q를 2번, 그렇다면 마지막은 Q를 B번, 이렇게까지 다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세로로는 방법이 B 더하기 1개만큼 쓸 수 있는 거죠. 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P 또는 Q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맞지? 몇 개니 여기? 가로 A 더하기 1, 세로 B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둘 다 가로 곱하기 세로겠지, 그지? 두 개를 곱한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의 첫 번째 개념은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로 올라가 있는 것에 어떻게 써요? 더하기 1씩 해서 곱한다야. 알겠지? 곱한다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여기 하나만 더 적어 드릴게요. 약수의 개수 세는 거에 더불어서 그 약수들을 더해 볼게요. 아까 표현했듯이 약수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 그치?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다 합해보재. 이게 약수들의 합이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들의 합을 보기 위해서 여기 나열을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어차피 곱하기에서 나타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P, 세 번째는 P제곱 이렇게 될 거라서 뭐 1 곱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Q를 곱할 거니까 여기를 굳이 한번 표현해보면 Q 곱하기 1이고, 두 번째는 Q 곱하기 P고, 세 번째는 Q 곱하기 P제곱이고, 계속 가서 마지막은 Q 곱하기 P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마지막 줄까지 할 건데 이게 패턴이 보이니까 얘네들의 합을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의 합은 그대로 1 더하기 P 더하기 P제곱 더하기 쭉 가서 P의 A제곱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한 줄 더했어요. 우리는 여기 나와있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개를 모두 더해야 돼. 두 번째 줄의 합을 또 써볼게요. 그러면 Q 곱하기 1 더하기 Q 곱하기 P 더하기 Q 곱하기 P제곱 더하기 쭉 가서 Q 곱하기 P A제곱 이걸 할 건데 공통인수가 Q가 있잖아. 그래서 Q를 묶어내면 1 더하기 P 더하기 P제곱 더하기 쭉 가서 P A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런 패턴이라면 그 다음 줄은 합이 어떻게 될까요? 공통인수 Q 제곱이 들어있겠지. 그렇다면 묶어내면 1 더하기 P 더하기 P제곱 더하기 P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점점점 Q B제곱을 곱한 마지막 줄의 합은 Q B제곱이 공통인수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때 남은 애들은 1 더하기 P 더하기 P제곱 더하기 쭉 가서 B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수들의 합을 다 구하는 게 목표니까 한 줄씩 합해 놓은 거를 모조리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더할 때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을 합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1부터 P의 A제곱을 더한 게 이렇게 공통인수들로 들어있지. 이거를 묶어내 보겠습니다. 합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합은
묶어내면 1 더하기 p 더하기 쭉쭉쭉 p의 a제곱. 그럼 뭐가 묶여요? 남은 애들 첫 번째 줄에 다 나갔으니까 곱하기 1, 두 번째는 곱하기 q, 세 번째는 곱하기 q제곱. 그래서 마지막은 q의 b제곱. 요렇게가 묶이겠죠. 와,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n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가 가지는 지수들을 더하기 일식에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되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그 약수들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p를 쓸 수 있는 1부터 p의 a제곱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 쓸 수 있는 걸 모조리 더해요. 또 q를 쓸 수 있는 1부터 q의 b제곱까지 모조리 더해요. 그 더한 것끼리 곱하면 약수의 합이 되더라. 알겠지? 이건 좀 챙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게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로 가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봅시다. 1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와, 뭐부터 해요? 360 소인수 분해부터 하면 되겠지, 그지?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쌤은 이거 곱하기로 나타내는 걸 좀 편하게 씁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소수의 곱들로 나타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소수가 아니더라도 크게 쪼개보는 거야. 얘는 보면은 뭐 0이 보이니까 36 곱하기 10 정도로 쪼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6은 6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찢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에 뒤에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60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더라 입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를 쳐다보고 여기 비어있는 건 1이에요. 따라서 더하기 일식에서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 알아둘 거는 뭐냐면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방금 약수의 개수 세는 거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것의 약수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괜찮지? 그러면 360은 위에서 소인수 분해를 해놨으니까 540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처럼 동그라미 보이니까 54 곱하기 10, 54는 6 곱하기 9, 10은 2 곱하기 5. 그러면 6은 2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뒤에 2까지 해서 2의 제곱, 3 하나와 9는 3이 두 개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부터 찾아봐? 최대 공약수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해서 G라고 나타내는데 G 한번 써봅시다. 자, 360 소인수 분해한 거와 540 소인수 분해한 것에서 공약수니까 소인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녀석을 봐야겠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2, 3, 5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개수도 봐야 되니까 뭐지? 또 하지 말란 얘기인가? 누가 방해를 하나 본데요. 여기까지 정리할게. 그래서 360과 540의 공약수고 최대 공약수니까 똑같이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개수가 많은 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세훈아 2는 몇 개 넣을 수 있어? 2개까지밖에 못 넣죠. 360에 3개가 있지만 540에는 2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넣고요. 3은 360에 있는 2개 넣고요. 5는 둘 다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 넣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 녀석이 뭐야? 최대 공약수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은 뭐야? 공약수의 개수니까 최대 공약수의 개수를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약수 개수는 지수 더하기 일식에서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